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논문 세미나 주제는 스케이트라는 논문인데 이게 어떤 논문이냐면은 이제 여태까지 대부분 나왔던 트래버서빌리티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2년도 RAL에 발표된 서밋된 논문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다른 트래버서빌리티랑 좀 관점이 좀 다르게 본 이유가 다른 트래버서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어노멀리 데이터를 예측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우리는 데이터를 얻을 때 셀프 슈퍼바이스드 입장에서 데이터를 얻을 때 그 셀프 슈퍼바이스드 데이터는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언레이블 데이터 중에서 어노멀리 데이터랑 그리고 포지티브랑 비슷한 데이터를 구별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심도가 있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심인욱 교수님이 ADD에 계셨을 때 서준원 연구원님과 김태영 연구원님이 있는데 저 김태영 연구원님은 사실 저희가 아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냥 그 트래버서빌리티에서는 조금 유명하신 분이고 서준원님도 그렇고 그래서 서준원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CMU의 RTA R랩이라고 거기에서 지금 박사 과정을 밟고 계시고 김태형 연구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미시간 대학교의 DASC 랩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백그라운드 먼저 봐볼게요. 사실은 이제는 조금 저희들도 트래버서빌리티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백그라운드는 이제는 많이 생겨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리마인드 할 겸으로 좀 준비를 했어요. 이제 트래버서빌리티 에스티메이션이 왜 필요한가를 보았을 때는 롱텀 어토너미 관점에서 안전하고 그리고 성공적인 주행을 하기 위해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뭐 다른 것들도 있는데 이것도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메소드를 봐볼게요. 사실은 요즘 2022년도에서의 전통적인 메소드긴 한데 요즘에는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같으면은 요즘에 내비게이션을 할 때 이런 스트럭처가 많은 환경에서 그냥 시멘틱 정보를 이용해서 그 운전 가능한 표면을 그러니까 표면을 검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제 세멘틱 그라운드를 그냥 추출하고 그 그라운드에 대해서 아예 이쪽은 트래버서빌리티 하다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멘틱 정보를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은 사람의 슈퍼비전의 영향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슈퍼비전, 사람의 슈퍼비전이라는 말은 그냥 휴먼 어노테이션입니다. 사실 대규모 데이터셋을 어노테이션하는 거는 되게 많은 비용이 들고 많이 힘들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다양한 셀프 슈퍼바이즈드 어프로치 제안을 좀 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데이터를 사람이 안 뽑고 로봇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잘 작동되긴 한데 이게 스케일abili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스케일abili티라는 거는 확장 가능성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네트워크는 이 로봇만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또 어떤 센서만 가능하게 한다라는 문제가 많이 존재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거를 해결하는 과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자면은 어떤 이건 약간 옛날 문제이긴 한데 요즘에는 다 셀프 슈퍼바이즈드 수도 레이블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요즘에는 1번 같은 문제가 좀 없어지고 있는 추세긴 한데 이제 휴먼 슈퍼비전이 대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넌 트래버서블한 공간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가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의 손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언레이블에 대한 언설턴티 문제. 사실은 저게 제일 중요합니다. 언레이블에 대한 언설턴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왜냐하면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데이터의 양은 현저히 적고 문제는 언레이블의 데이터의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체크할 건가. 근데 사실 대부분의 트래버서빌리티가
언레이블에 대한 언설턴티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번에 그 발표했던 와일드네브 같은 경우는 이 언설턴티 문제를 오토엔코더로 언설턴티를 체크하는데, 그 언설턴티를 체크하기 위해서 컨피던스라는 하이퍼 파라미터의 영향이 받는 그런 한 스칼라 함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그냥 대충 언설턴티는 이럴 것이다를 오토 엔코더로 이제 푸는 문제도 있었고, 사실 2025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그냥 접근해서 아이크라에 억셉된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정 플랫폼에만 대부분 실험을 하기 때문에 스케일빌리티의 당위성이 좀 부족해요. 사실 24년도에 TRO에서 나왔던 그 에보라 논문은 이제 쿼드러플 그리고 휠 그리고 아커먼 스티어링 모션 베이스드로 하는 여러 가지 플랫폼을 사용해서 TRO에서 컨트리뷰션을 얻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어떤 컨트리뷰션을 갖고 있냐면, 스케일러블한 프레임워크, 스케일러블 확장이 가능한 셀프 슈퍼바이즈드 트래버서빌리티를 프레임워크를 냈다라는 거를 제일 큰 컨트리뷰션입니다. 저게.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면은 스케일러블하다예요. 사실 저 다른 비클에도 확장이 가능한 프레임워크다.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냐면은, 이제 피처 벡터에 좀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피처 벡터에 비클 스테이트까지 학습시켜가지고 이런 피처 벡터와 이러한 비클의 특성을 같이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는 이제 아예 스케일러블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던 거죠.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을 이용해서 트래버스빌리티 에스티메이션을 하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클래시피케이션은 일단은 내가 경험을 통해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만약에 갈 수 있으면은 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어려울까를 판단을 해요. 그거를 이 스케이트에서는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이 사실은 여기서부터 어노멀리 데이터랑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PU 러닝이라는 말은 즉 그냥 포지티브 언레이블 러닝이라고 언레이블드 러닝이라고 해서, 이제 포지티브 데이터를 이용해서 언레이블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이 친구들을 묶고 어떤 식으로 어노멀리 데이터를 나눌까에 대한 처리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이 논문에선 컨트리뷰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오버뷰 먼저 한번 보시죠. 일단은 되게 조금 복잡해요, 사실은.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 아예 나눠져 있어요. 이제 첫 번째 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 글도 있겠지만 사실 포지티브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나 트래버서블 한지를 판단하는 과정이에요. 저기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어노멀리 데이터랑 그리고 내 경험의 데이터를 분류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포지티브 데이터를 SVDD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포지티브 데이터만의 인베딩 스페이스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근데 이게 SVDD만 가지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트리빌리어 솔루션에 대한 문제가 발생돼요. 한마디로 저 클래시피케이션 MLP에서 제대로 저 포지티브 데이터를 인베딩 스페이스에 보내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뒤에서 좀 더 같이 봐보시죠. 첫 번째는 또 되게 간략하게 말씀만 드리고 조금 가겠습니다. 포지티브 데이터를 얼마나 아니면 덜 트래버서빌리티한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간단한 개요도만 보면은, 그냥 포인트 클라우드를 저 백본 네트워크로 갑니다. 저 백본 네트워크는 이제 랜드라넷 백본인데, 근데 랜드라넷 같은 경우가 이제 되게 포인트 와이즈로 되게 리얼타임으로 피처맵을 뽑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 논문에서는 랜드라넷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그 피처 벡터에 이제 비클 스테이트를 콘캣을 합니다.
그리고 비클 스테이트가 포함된 피처 벡터를 4개의 MLP로 구하는데 왜 여기서 4개의 MLP를 했냐면은 사실은 실제로 휠 여기서는 비클이다 보니까 휠 로봇을 가정하고 한 거죠. 그러니까 4개의 휠. 그래서 사실은 이 4개의 휠마다 갈 수 있는 영역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휠마다 똑같은 특성을 내지 못하는 게 문제여가지고 4개의 휠에 대한 모델을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4개의 MLP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그 MLP로 뿜어져 나오는 거는 이제 내가 확률 분포인 트래버서빌리티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트래버서빌리티 값인데 그게 확률 분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왜 저런 식으로 놔뒀냐면은 나중에 패스를 붙일 때 저 언설턴티까지 포함해서 나중에 SMPPI라는 패스 플래너에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저 언설턴티 아니죠 메리언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민과 그리고 시그마를 통해 가지고 이제 로스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이러한 피처 벡터가 있을 때는 이러한 뮤값과 근데 이러한 뮤값을 갖겠구나. 근데 이 정도까지는 오차가 있을 수도 있어. 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기 NLP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포지티브 데이터, 그러니까 언레이블 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포지티브 데이터냐, 아니면은 진짜 내가 모르는 어노멀리 데이터냐를 판단하는 건데, 일단은 그래서 두 번째에서는 포지티브 데이터끼리 모이게 하게끔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Deep SVDD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사실 SVDD는 하이퍼스피어를 사실은 커널을 통해 가지고 그냥 하이퍼스피어를 되게 이상하게 막 바꾸는 거를 이제 SVDD라 하는데 사실은 딥 SVDD는 이제 그 피처 벡터를 하나의 임베딩 스페이스로 묶는 과정을 딥 SVDD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냥 그거예요. 원래 SVDD는 그냥 내 임베딩된 피처를 가만히 냅두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노멀리 데이터가 구성될까를 커널에서 잡아주는 거고 근데 딥 SVDD는 내 임베딩 스페이스가 중심으로 모이게끔 하는 게 딥 SVDD예요. 이것도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그거예요. 실제로 SVDD만 사용했을 때 제일 큰 문제는 저 SVD 로스만 사용했을 때 제일 큰 문제는 트리비얼 솔루션이 발생한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저거 자체가 포지티브 데이터만 센터로 모아놓기 때문에 문제가 이게 포지티브 데이터 센터로 모아놓기 때문에 이게 반대로 구별할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구별할 친구가 없으면은 문제가 이 센터에 그러니까 최소한의 하이퍼스피어를 갖게 되는 센터가 그냥 되게 단순해져요. 그 피처 부분에서 한마디로 그래서 이게 되게 단순해지고 이게 하나의 로컬 미니마에 빠져가지고 제대로 된 저 클래시피케이션 MLP가 학습이 안 되게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3번을 통해서 저 3번이 이제 언레이블드도 같이 학습을 시키자예요. 언레이블드를 학습을 시킬 때는 여기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 들어가게 돼요. 이것도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일단 데이터를 먼저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먼저 얻는 과정을 봐볼게요. 이거는 사실 논문에서 나오진 않았던 건데 이렇게 진행이 돼요. 왜냐면 대부분 다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T1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어떤 게 있냐고 보면은 T1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일단은 포인트 클라우드 있어요. T1 시점에 대한 포인트 클라우드가 있고 그리고 T1 시점으로부터 떨어진 T2의 오도메트리 포즈 값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정 TN의 시간 아니 TN에서 얻어진 포즈 데이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거를 T1 시점으로 다 프로젝션 시켜요. 그 포즈를.
그리고 그러면은 저희는 이 포즈 값을 알 수 있잖아요. 로봇의 포즈 값. 그리고 이 로봇의 포즈 값을 알 수 있으면은 사실은 그것도 알 수 있어요. 휠에 대한 포즈 값도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거는 자체가 그 리지드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휠에 대한 포즈 값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휠에 대한 포즈 값도 알 수 있으면은 휠에 대한 수도 레이블 값도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내가 이런 값을 주었을 때 이 휠은 얼마만큼의 속력을 냈어. 그러면은 내가 준 속도랑 그리고 휠의 엔코더의 속도랑 비교했을 때 에러가 발생하니까 그걸 가지고 수도 레이블 값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T1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한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실제로 근데 뭐 이거 수도 레이블 된 값 자체는 사실 휠에 대한 엔코더 값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INU에 대한 바이브레이션 값이 될 수도 있어요. 딱히 일단 논문에서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냥 저렇게만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W에 대한 포즈 값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휠과 컨택트 된 포인트 클라우드도 알 수 있죠. 그래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PU 러닝을 시작하기 위한 데이터 준비 끝. 왜냐면은 포지티브 데이터, 내가 휠 왔던 트래젝토리 있어. 그리고 언레이블드 데이터, 그 이외의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T에 대한 데피니션은 저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예요.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가 얻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가지고 피처 익스트랙터에 넣을 거예요. 왜냐면은 포인트 클라우드 자체를 학습시키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렌드라넷 백본을 사용을 해요, 실제로. 근데 여기 선택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인트와이즈의 피처 벡터를 얻을 때 리얼타임 성능이 되게 괜찮아서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두 개로 데이터로 나눌 수 있어요. 저게 위에 게 왜냐하면 위에 아까 저 빨간색이 포지티브 데이터고 저 검정색이 언레이블 데이터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핑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이 한 개의 데이터가 한 개의 포인트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피처 벡터예요. 그러면은 n 개의 포지티브 데이터가 n 개로 이렇게 가로로 있으면은 d 채널로 d 차원의 피처 벡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처 익스트랙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냐? 포지티브 데이터 피처 벡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내가 왔던 길에 대해서 위험도를 평가하는 트래버서리티 리그레션 네트워크의 학습이 되고 그리고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한마디로 내가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판단하기 위해서 내가 왔던 데이터냐 아니면은 오지 않았던 데이터냐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 두 개의 피처 벡터가 사용이 됩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네트워크를 뜯어봅시다. 네, 트래버서빌리티 리그레션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되게 간단해요. 피처 벡터랑 로봇 스테이트에 대해 두 개를 콘캣한 어떠한 피처 벡터가 들어왔을 때 트래버스 트래버서빌리티를 예측하자. 그러니까 안정도를 예측하자래요. 이러한 피처 벡터가 있을 때 어떠한 안정도를 갖겠구나를 예측하는 거예요. 아까 리그레션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포지티브 피처 벡터만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이게 콘캣돼요. 사실은 이렇게 콘캣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어요. 네. 그냥 채널만 늘어난 형태의 피처 벡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W라는 게 아까 우리는 어떤 휠에 대해서 컨택된 포인트 클라우드가 있으니까 휠에 대해서 컨택된 피처 벡터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된 거기 때문에 매핑이 이렇게 그냥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매핑된 피처 벡터를 네 개의 각 휠의 트래버서빌리티를 예측하는 MLP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은 다 따로따로 들어가겠죠. W1 같은 경우는 W1 리그레션 MLP에 들어갈 거고 W2는 W2 MLP에 들어갈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 휠에 대한 트래버서빌리티 네트워크가 학습이 될 거예요. 여기서 추론되는 값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래버서빌리티 값이에요. 그리고 트래버서빌리티 값인데 이게 얼마나 떨어져 있냐까지도 확률론적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럼 로스를 한번 봐봅시다. 이렇게 네트워크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저희가 프레딕션 된 값이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수도 레이블 값도 있어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컨택트된 포인트 클라우드의 내 휠에 대한 안정도를 매칭시킬 수 있으니까 이 두 개 값이 있으니까 이 두 개 값을 리그레션 로그라이크 우드의 로스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실제로 학습이 ti 뮤 i가 이제 우리가 예측해야 될 값이고 이 표준 편차도 사실은 되게 작아지게끔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 로스는 실제 이 네트워크가 뮤 i는 t i에 가깝게 학습이 될 거고 그리고 시그마 i는 거의 1에 가깝게 되도록 학습이 될 거예요. 네, 그게 제일 좋은 방향이죠. 네, 이제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퍼스티브 데이터부터 한번 볼게요. 퍼스티브 데이터를 하나의 퍼지티브 데이터를 가지고 퍼지티브 데이터를 가지고 MLP 아니 클래시피케이션을 학습을 시키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학습이 되냐면은 이제 여기서도 이제 퍼지티브 데이터 피처 벡터가 또 쓰여요. 이때는 콘캣 한 개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은 피처 언레이블 데이터는 다 포인트 클라우드니까. 그래서 이거는 딱히 비클 스테이트 정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시피케이션 MLP에 들어가는데 이 MLP를 통해서 어떠한 임베딩 스페이스에 있는 하나의 임베딩 벡터로 나타낼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그리고 SVDD를 사용을 해서 이거를 가운데로 모이게 되는데 임베딩 스페이스로 우리가 MLP를 통해 가지고 이 포인트 와이즈 피처 벡터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으면은 이게 임베딩 스페이스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초반에는 멀리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의 기준점이 C라는 기준점을 잡게 되고 이 C라는 기준점으로 우리는 이 임베딩 벡터들을 모으게끔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떠한 고차원의 어, 스피어가 작아지도록 학습하도록 우리는 SVDD 프로세스에서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 진짜 되게 간단한 예제를 좀 들고 왔어요. 저는 왜 이걸 들고 왔냐면은 사실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송강호 씨는 이제 우리는 이 사람은 학습을 시켜야 돼요. 왜냐 어떻게 학습을 시켜야 되냐? 착한 놈을 찾으려고 학습을 시켜야 돼요. 이 사람은. 그래서 착한 놈의 데이터예요. 이건 사실은 포지티브 데이터, 즉 착한 놈의 데이터를 계속 학습을 시켜. 그러면은 아, 이 학습한 웨이트 파라미터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생기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사람들을 저런 식으로 학습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저런 식으로 만드냐면은 저, 저 되게 매트릭이 되게 가까울 때까지 학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트릭이 가깝다라는 거는 사실은 C에 있는 피처 인베딩 벡터랑 그리고 내가 이 여자분의 임베딩 벡터, 그러니까 MLP를 통해서 나온 임베딩 벡터랑 되게 같아지면은 C랑 이 임베딩 bek터 어떤 여자분의 임베딩 벡터가 같아지게 되면은 이 스피어는 되게 작아질 거예요. 그런 식으로 MLP는 학습이 되게끔 MLP가 학습이 되게끔 할 거예요. 근데 이 로스를 보자면은 그래서 아까 CP는 저거 한 임베딩 벡터예요. 기준이 되는 임베딩 벡터예요. 저게. 그리고 G GXI 같은 경우는 이 XI가 실제로 피처 벡터거든요. 사실 어디서 쓰이는 피처 벡터냐면 여기서 쓰이는 피처 벡터를 XI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MLP를 통해 MLP가 실제로 G라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레딕션 된 값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CP 인베딩 스페이스 아니 인베딩 CP라는 인베딩 벡터에 가깝게 로스는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 노력한 거를 MLP도 같이 MLP가 그런 거를 해줄 거예요. 네. 그래서 SVDD 이 로스가 최소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MLP 네트워크에서 CP랑 되게 가깝게 학습을 시키면 돼요. 근데 네 이런 식으로 이거는 되게 그냥 완전 오버피팅하면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0이 되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그거예요. 트리비얼한 솔루션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SVDD 로스만 사용을 하게 되면은 트리비얼한 솔루션이 발생하게 돼요. 그거에 대한 이유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포지티브 데이터만 가지고 하나의 인베딩 스페이스로 모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MLP를 구성하는 웨이트 파라미터는 사실 학습이 되면 될수록 MLP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음, 그냥 막 예시예요, 이거는. 그냥 동그랗게 생기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트리비얼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트리비얼 솔루션이라는 거는 되게 그냥 어떠한 입력이든 뭐든 어, 그냥 로스만 되게 작아지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그냥 인베딩 벡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문제가 있죠.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 이, 이 사람을 인베딩 스페이스로 보낼 때 되게 그냥 구체적으로 안 보게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은 어노멀리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도 실제로 포지티브 데이터라고 알 수 있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트리비얼 솔루션의 트리비얼 솔루션에 의한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제 물음표하게 되고. 음.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이 포지티브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시켰으니까 이 모델 입장에서는 굳이 얘네를 딥하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트리비얼 솔루션의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문제점은 그냥 딥 SVDD의 문제예요. 이슈에. 그래서 과연 이 논문은 이 트리비얼 솔루션을 어떻게 해결했지?를 보면은 언레이블 데이터를 언스퍼바이스드 러닝을 이용해서 같이 학습을 시키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SVDD 로스만 사용하게 되면은 이 MLP에서는 되게 단순한 임베딩 벡터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임베딩 어떠한 피처가 나오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어 되게 어 구별을 할 수 없는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로 학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레이블 데이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언레이블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 센터랑 이 포지티브 데이터랑 언레이블 데이터랑 진짜 구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언레이블 데이터를 사실은 클러스터링을 이용해서 멀어지게끔 만들어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제. 근데 되게 간단합니다. 천천히 봐보자면은 언레이블 데이터를 어떻게 가지고 과연 내 이 클래시피케이션 MLP에서 포지티브 데이터를 구체적이게 학습을 시킬 수 있을까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언레이블 피처 벡터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은 이 클래시피케이션 MLP는 아까 위에서 쉐어드 MLP예요. 아까 그러니까 포지티브 데이터도 같이 학습시킨 MLP 데이터예요. 이거는. 그래서 어떠한 임베딩 스페이스로 얘네들이 각각의 그 피처 벡터가 각각 매핑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K개의 클러스터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 언레이블 데이터를 하나 클러스터에 그냥 모아놓자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거는 이제 포지티브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면은 포지티브 데이터만 있으니까 사실 이게 비교될 사람이 그러니까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로 클러스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언네이블에 해당하는 클러스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쉐어드 네트워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네이블 데이터는 너는 여기 클러스터에 가 이런 식으로 학습이 시키는 거고 포지티브 데이터면은 넌 포지티브 데이터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로 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되게끔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소프트맥스가 쓰여요. 소프트맥스가 쓰이면은 어, 각 확률이 그러니까 각 클러스터에 들어갈 확률이 나오겠죠. 하나의 이 하나의 포인트 벡터에서 사실 포인트 벡터는 이건데 근데 여기 그냥 포인트 인베딩 벡터라고 할게요. 그냥. 그래서 인베딩 벡터를 통해서 소프트맥스를 쓰면은 각각의 클러스터가 들어갈 확률이 나오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사실. 뭐가 문제냐면은 언레이블 데이터도 클러스터에 그냥 이런 소프트맥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하나의 이제 클러스터에 있는 대표적인 특징인 애들을 이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데 이제 하나의 이 프로토타입에 몰리게 되면은 문제가 얘만 학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어, 여기만 딱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만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로 이 클래시피케이션 MLP에서 언레이블 데이터를 처리할 때 그냥 여기만 갖다 넣으면 되게끔 학습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 맥스만 쓰이면은 그런 식으로 학습이 돼요. 왜냐면은 어, 프로토타입에 몰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떠한 또 트릭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딱 글을 살펴보자면은 한쪽의 클러스터가 모아지게 되면은 사실 여기 나머지 클러스터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가지고 이거조차 트리비얼 솔루션을 또 야기하게 될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두 개의 트리비얼 솔루션을 야기하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얘로 기껏 불러서 이제 야 위에 거 해결해 이랬는데 얘까지 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음, 그러면은 이 언레이블 데이터를 이 신뢰도 사실 소프트맥스가 확률이니까 신뢰도라고 할게요. 사실 이 신뢰도를 기반으로 고르게 한번 분포되도록 이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한 인베딩 벡터를 고르게 학습되게끔 MLP에서 만들자라는 게 컨셉이에요. 네. 그러면 아까 예시가 일단은 클러스터가 세개가 있다고 아니 클러스터가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피처 인베딩 벡터가 세 개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언네이블드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고르게 프로토타입을 할당하냐를 보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은 이렇게 확률이 나오게 되겠죠. 이거는 C1 클러스터에 들어갈 확률. 여기는 C2에 들어갈 확률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문제인 데이터예요. 왜냐면은 C1에만 몰리게 돼요, 지금. 그러면은 나중에 C1에만 몰리게끔 학습이 되면은 그냥 C1에만 몰리면은 되는 거 아님? 이러면서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가 학습이 돼요. 네. 그래서 어떤 거를 쓰냐면은 싱크로노프 알고리즘을 좀 갖고 와요. 이게 되게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학습이 되냐면은 이게 이터레이티브 하여서 이, 임, 이, 이, 이 0.9, 0.1, 0.8, 0.7 이거의 데이터는 원래 소프트맥스를 사용하면은 세 개의 데이터로 그러니까 3, 0 이렇게 클러스터가 할당이 될 텐데 이 싱크로노프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좋은 게 균등하게 분배를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방법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얘는 그래도 얘를 구별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균등하게 구별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직접 봤을 때는 0.9, 0.8, 1로 보내고 0.7은 그래도 2로 보내자를 싱크로노프 알고리즘에서 해결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자면은 이거예요. 사실 A라는 거는
그 클러스터에 할당되는 벡터예요. 클러스터에 할당되는 벡터예요. 사실은 이게 예를 들어서 0.9, 0.1 그러면 1, 0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에 할당되는 벡터를 이제 A라고 하거든요. 이게 A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할당이 되냐? 하나의 벡터 안에서 모든 데이터가 같게 할당되게끔 만들려고 해요. 이 서브 서브젝트 투 조건에 의해서. 사실은 되게 식이 간단하죠. A라는 그 A 매트릭스라는 이제 A 매트릭스라는 이제 우리는 클러스터 매트릭스를 가지고 그냥 할당하게 그러니까 균등하게 할당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서브젝트 투 저 조건의 뜻이. 그래서 이 맥스 A 매트릭스와 Q를 보면은 이 식은 유사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모든 클러스터에 배정되는 어사이먼트 매트릭스를 만들게끔 하는 게 여기 싱크호노프 알고리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이 어사이먼트 매트릭스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은 이 어사이먼트 매트릭스는 실제로 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르게 프로토타입에 할당하기 위해서 이터레이티브 방식으로 수렴을 하게 돼요. 이 방식을 조금 제대로 한번 살펴보자. 네, 예시가 이거예요. 0.9. 그러니까 이거는 Q에 대한 값이에요. 한마디로 소프트맥스 값이에요. 그러니까 클러스터 1에 대한 소프트맥스 값이에요. 여기 이쪽 행은. 그럼 이쪽 행은 클러스터 2에 대한 확률 값이에요. 실제로 소프트맥스만 보았을 때는 1, 1, 1, 0, 0, 0으로 할당이 되겠죠. 그러면은 트리비얼 솔루션이 발생이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균등하게 프로토타입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균등하게 배분을 하냐면은 어사이먼트 매트릭스가 이런 식으로 식이 아까 생겼잖아요. 이 U라는 거는 사실은 클러스터 수를 조절하는 친구예요. 이 V라는 거는 이제 U라는 친구를 이제 곱하고 나누고 이러니까 V를 통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확률은 1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예시가 이거예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이 6은 클러스터 수잖아요. 클러스터 수가 우리 두 개였어요. 클러스터 수가 두 개였으니까 일단 처음에는 다이고널이니까 1, 1, 0, 0으로 이런 식으로 1 아이덴티 2 곱하기 2 아이덴티 매트릭스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쪽 V 쪽 보면은 이것도 사실은 언레이블드 데이터 수잖아요. 그럼 언레이블 데이터 수가 지금 3개예요. 3개. 그러면은 이것도 다이고널 매트릭스 보면 1, 0, 1 이렇게 3 곱하기 3 아이덴티 매트릭스로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곱해요. 곱하면은 사실 이 값이잖아요. 이 값이 보이면은 이걸 일단 다 더해요. 이걸 다 더하면은 어쨌든 이 친구가 제일 높을 거예요. 이 친구보다. 그러면은 다음 스텝에서 여기 이쪽 어 1, 이쪽 좌측 상단에 있는 이 1은 사실은 이쪽 친구한테만 관여가 되잖아요. 왜냐면은 곱하기니까. 그래서 여기 측은 이쪽 친구에만 관여가 될 거고 이쪽은 여기 2번 클러스터에만 관여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만 봤을 때 얘가 제일 높으니까 한번 0.5로 한번 얘는 낮춰야겠다. 왜냐면 얘가 크니까. 그래서 U에서 이제 한번 낮춰보는 거예요. 한번 낮춰봐. 그리고 얘가 작았으니까 얘를 한번 높여봐야겠다 하고 얘를 높여봐요. 그러면은 이제 0.5가 여기 다 곱해지게 되고 1.5는 여기 다 곱해지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노멀라이즈 하는 부분이어서 그 크기적 스케일 그냥 스케일 차이만 봤을 때는 그러면은 그나마 여기의 합보다 여기의 합이 낮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은 여기서는 더 높았는데 이거를 내가 0.5배 스케일링 해줬거든. 그래가지고 여기 합이 그러니까 1번 스텝의 클러스터에 해당하는 이 확률값이 2번 스텝의 2번 스텝의 확률값보다는 높을 거예요. 왜냐면 0.5배 해줬거든. 네.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거를
이거를 언제 동안 훈련을 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 이쪽에 있는 각 클러스터 수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클러스터 수가 나중에 할당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2.46 이 값만 보면은 2.46, 2.232 있으면은 2.46이 높으니까 여기서 2.46이 높으니까 임베딩 벡터는 일단은 클러스터 하나 줘야겠다. 1번 주고 얘 1번 주고 얘가 낮다고 하면은 2번을 일단 줘요. 그리고 이 값이 같아질 때까지 이터레이티브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A 매트릭스는 어떤 식으로 할당이 될 거냐? 균등하게 분배된 클러스터로 할당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A 매트릭스를 통해 가지고 저희는 균등하게 할당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를 이, 이 Q 값을 가지고 같이 훈련을 시킬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로스를 봐야 되는데, 처음부터, 클래시피케이션, 이거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태까지. 그래서 MLP를 통해 가지고 임베딩 스페이스로 나오고, 그거를 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아까 처음에 봤던 그러니까 소프트맥스 확률값. 실제로 그 클러스터에 있을 때의 확률 값이 나타날 거고, 여기는, 어사이먼트 매트릭스를 통해서 내가 할당된 클러스터 값이에요. 그러면 로스를 보면은 실제로 이게 로스로 되는데 봐봐요. 이 AK가 내가 클러스터에 할당된 그러니까 어떠한 클러스터에 할당된 매트릭스잖아요. 이 Q는 그 클러스터에 할당된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 로스를 이제 마이너스 사실 로그가 있어가지고 마이너스인데 어쩔 때 제일 크냐면은 AKJ가 그러니까 QKJ랑 같아질 때쯤에 이제 제일 확률이 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저희는 로스를 줄일 수 있게 되죠. 실제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쪽 MLP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MLP를 통해 가지고 어 언레이블 데이터를 이제 저희는 각각의 클러스터에 넣을 수 있게끔 MLP가 구성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포지티브 데이터랑 언레이블 데이터랑 아예 구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로스를 통해서 사실 저희는 레이블을 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언레이블이냐라고 판단을 하는 게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이 친구가 있기에 사실은 그 포지티브 데이터 SVD 로스가 더 이쪽 더 피처 벡터를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끔 웨이트 파라미터가 구성이 될 거예요. 얘 덕분에. 왜냐면은 얘 이제 상대편이 생겼거든. 포지티브 데이터만 사용했을 때는 포지티브 그 상대편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토탈 로스를 보자면은 다시 한번 보자면 이제 포지티브 데이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트래버서빌리티를 예측하기 위한 리그레이션 로스랑 그리고 이 포지티브 데이터를 가운데로 그러니까 포지티브 데이터만 비교할 수 있게끔 가운데로 모아놓을 수 있도록 이 SVD 로스랑 그리고 이 포지티브 데이터를 더 구체적이게 학습을 도와주게 이쪽 어, 센, 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얻을 수 있는 게 실제로 이제 어떠한 인풋 클라우드가 들어왔을 때 포지티브 데이터 아니 이 트래버서빌리티 리그레션 MLP를 통해서 각각의 트래버서빌리티의 확률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인풋 클라우드를 클래시피케이션 MLP를 통해서 각각의 포인트가 어 포지티브 데이터랑 가까운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랑 멀어지게 되면은 사실은 어노멀리 데이터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포지티브 데이터는 최적의 구를 만들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인퍼런스가 됩니다. 그래서 익스페리먼트를 좀 보게 되면은 시뮬레이션에서 많이 학습을 했어요. 이제
비클 이게 사실 스케일러블한 트래버서빌리티니까 여러 가지 어, 다양한 종류의 비클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거를 보면은 이 순서대로 보시면은 이게 예시가 그거예요. 이 컴팩트카가 되게 못 가. SUV는 걔보단 잘 가. 그 6 곱하기 6 오프로드 비클 같은 경우는 또 더 잘 가. 순서가 얘 제일 못 가고 SUV 그다음 못 가고 그리고 오프로드가 더 잘. 그래서 실제로 패스를 보게 되면은 컴팩트카 같은 경우에는 덜 이쪽이 사실은 이쪽이 되게 거친 지형이에요. 이쪽. 그래서 컴팩트 카는 패스가 실제로 어 이쪽 거친 지형을 피하게끔 패스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SUV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기 시나리오 3에서 검정색은 갔잖아요. 근데 이건 못 갔으니까 이것도 하게 되고 파란색은 제일 잘 갈 수 있으니까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알파가 제로, 알파 1이 제로라는 뜻은 그냥 클래시피케이션이 없을 때를 약간 어블레이션 한 거예요. 그래서 어블레이션을 했을 때는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덤블 같은 환경을 오인식한다고 결과에 나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알파 2가 0이라고 한 거는 리그레션이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내가 왔던 길은 학습을 했는데 어, 그 왔던 길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한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검정색은 얼마나 왔던 길에 대해서 모르니까 막 여기서 받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컴팩트카는 어 사실 이 마지막 컴팩트카는 그거에 대한 기준이 커요. 갑자기 소프트 그 컴팩트카를 되게 어 안전하게 주행하라고 명령을 준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되게 안전하게 그 트래버서빌리티 코스트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주행을 한 거고 사실은 이거는 트래버서빌리티 코스트조차도 패스의 스케일러블을 하다를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평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면은 어, 두 개의 데이터셋이 사용이 되는데 하나가 마운틴 트레일이라고 커스텀 데이터셋이고 릴리스 3D인데 릴리스 3D 같은 경우에는 그 포인트 클라우드가 세맨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 클라우드 세맨틱이 있으니까 그라운드랑 이제 그 진흙 같은 거를 아예 GT로 보고 그러면 그 포인트 클라우드가 실제로 트래버서빌리티 하는지를 이 TPR과 그리고 이 정확성에 대해서 정량적인 평가를 해놓은 내용입니다. 실제로 아워스 한마디로 클래시피케이션도 잘 되고 그리고 그 SVDD 그 언스퍼바이스드 사용해서 어노멀리 데이터를 구별할 수 있던 게 실제로 더 잘 되게 되는 거죠. 실 여기 보시면은 대략적인 다른 메소드 같은 경우는 그냥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 달라졌을 때 오블레이션 같아요. 왜냐면 SVDD가 아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울스가 제일 높다. 그리고 정성적인 평가를 보면은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도 이쪽은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B가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갈 수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이 C는 그 클래시피케이션 된 것 중에서 얼마나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표현한 거고. 어, 릴리스 3D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왜 리그레션까지 못 보여줬다고 아니, 리그레션까지 안 보여준 이유가 아마 이게 수도레이브를 만들지 못해서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은 이제 되게 스케일러블한 셀프 슈퍼바이즈 트래버서빌리티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습니다.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언설턴티에 대해서 퓨러닝을 사용해서 예측을 했다. 그러니까 어노운 리전이라는 게 이제 어노멀리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했다. 그리고 아주 다양하고 사실 이 센서의 다양성은 없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비클에서 일반화를 보였다라는 컨클루전입니다.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